나 아직 안 끝났어. 두고 봐. 내가 너 꼭 다시 복수할 거야. 피선주는 미소도 동요도 없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지은 업보를 돌려받았을 뿐이야. 넌 이제 끝났어. 그 짧은 대화 속에는 두 사람의 모든 과거와 갈등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결국 판결 앞에서 무너졌지만 마지막까지 복수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선주와 진상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건축 사무실은 한성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설계로 제출된 도면들이 비밀스럽게 준비되는 동안 긴장감은 회사 구석구석에 번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두 사람, 김소우와 진상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피선주를 자신의 팀에 합류시키며 디자이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피선주와 단둘이 도면을 검토하던 김소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한성 프로젝트는 단순한 설계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시죠? 피선주는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두려운 것도 있지만 이건 제 실력을 증명할 기회잖아요.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선주의 도면을 살폈습니다. 도면의 컨셉이 좋아요. 한성이 원하는 실용성과 신미성을 모두 담은 설계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시다. 김소우의 말에 피선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 해낼게요. 팀장님이 믿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같은 시간 진상아는 전남진과 함께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도면 위에 연필로 선을 그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게 수정하면 좋겠어. 한성 측은 군더더기 없는 설계를 좋아하니까. 진상아는 의자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이 도면이면 충분히 합격점을 받을 거라고 봐. 역시 전남진 씨가 설계에 참여하니까 다르긴 해. 진상아는 전남진이 제출한 설계안에 크게 만족하며 더 이상의 수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드백 발표 전날 사무실 구석에서 도면을 수정하던 피선주에게 진상아가 다가왔습니다. 진상아의 시선은 피선주의 도면 초안에 닿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사판에서 굴러다닌 실력으론 한성 선택을 받겠다고. 웃기고 있다 정말. 진상아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던졌습니다. 피선주는 펜을 내려놓고 진상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피선주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시비야? 불안해서 그래. 내일 결과 나오면 누구 실력이 나은지 알게 되겠지. 진상아는 잠시 피선주의 도발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과가 뻔한데 뭘. 내 설계안을 본 순간 한성 측에서 선택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 피선주는 진상아의 말을 가볍게 흘리며 다시 도면에 집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며 진상아가 나갔습니다. 피선주는 한동안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계 초안의 선들이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피선주는 스스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선택받을지 두고 보자. 진건축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성 프로젝트의 설계 피드백이 발표되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모인 김소우, 피선주, 진상아 그리고 전남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가볍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상아는 팔짱을 낀 채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결과야 뻔하지. 완벽한 설계가 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진상아의 말은 회의실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전남진은 진상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피선주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김소우를 한번 힐끗 보고는 자신의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소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선주씨. 결과가 어찌 되든 이미 잘 해낸 겁니다. 김소우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피선주에게 약간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의 스크린에 한성 측의 피드백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선주 씨의 설계가 채택되었습니다. 한성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도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소우는 두 손을 모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결 편안한 얼굴로 피선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축하해요, 선주 씨. 당신 아이디어가 통했어요. 한성이 실력을 알아본 거죠. 피선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김소우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설계가요? 피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화면을 노려보던 진상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돼. 잘못된 게 틀림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진상아는 도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남진이 진상아의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타이르려 했지만 진상아는 이를 뿌리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공사판에서나 일하던 사람이 내 설계를 이길 수 있냐고. 피선주는 진상아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는 진상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성이 판단한 거잖아. 결과는 결과야. 내가 공사판에서 일했든 뭐든 상관없잖아. 김소우는 진상아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은 실용성과 혁신성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이를 증명한 거겠죠. 김소우의 차분한 목소리는 진상아의 격앙된 감정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진상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선주는 가슴 깊이 파묻혀 있던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설계자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낸 현재가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진상아의 오피스텔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고 테이블 위엔 설계 도면이 헝클어진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전남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피선주한테 진 거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진상아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목덜미까지 차오른 화가 온몸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진은 답답한 표정으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뭐라고? 나 때문에 김소우한테 밀린 거라고. 네 기획은 문제가 없었고. 전남진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래, 내 기획은 완벽했어. 문제는 네가 설계를 대충 한 거야. 그 설계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전남진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억눌러 왔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능? 내가 너를 위해 밤새워가며 도면을 다듬은 게 대충이라고. 이건 네 잘못이지, 진상아. 설계 기획을 그렇게 지루하게 짜놓고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손가락을 전남진 쪽으로 내밀며 비꼬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할 줄 알아? 피선주는 공사판에서 굴러도 사람 마음을 사로잡았잖아. 넌 뭐야? 진건축에서 밥 벌어먹고도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전남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진상아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정말 피선주 얘기 좀 그만해. 네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알아? 뭐든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진상아는 코웃음을 치며 전남진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진상아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소우가 내 설계를 이길 줄 몰랐어. 근데 그 뒤에 피선주가 있었다니 더 자존심 상한다고. 진상아는 낮게 중얼거리며 눈가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남진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전남진의 어깨에는 한없이 무거운 패배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아. 피선주를 떠난 게 실수였나 봐. 진상아는 전남진의 말을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두 눈에 깜짝 놀란 표정을 띠더니 금세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오냐? 피선주를 떠난 게 실수였다고. 그럼 다시 피선주한테 가보든가. 피선주는 널 받아줄 것 같아? 전남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하며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전남진에게서 등을 돌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분노와 패배감이 혼재된 진상아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피선주,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전남진은 진상아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중배의 사무실은 고요하면서도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정렬된 도면들과 각종 건축 트로피들은 이 회사가 쌓아온 세월과 명예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김소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소우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팀원인 피선주의 성과를 보고하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성 프로젝트의 설계가 최종적으로 선주 씨의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소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진중배는 한쪽 손으로 턱을 괴며 김소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성 프로젝트는 진건축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피선주의 실력이라면 믿을 만하겠지. 잡음 없이 끝내라. 진중배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책임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진중배의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주 씨가 훌륭히 해낼 겁니다. 단단한 확신이 담긴 김소우의 목소리는 진중배를 잠시 침묵하게 했습니다. 진중배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현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진중배는 다시 김소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상아는 문제가 없겠지? 김소우는 짧은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크게 염려할 일은 없을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진중배는 김소우의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 잡음이 커지면 곤란해. 진상아에게 분명히 말해두겠어. 회사의 명예가 우선이니까. 깊은 밤 피선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속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펼쳐진 이상한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피선주는 고운 한옥 마루 위에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묶인 장식이 자랑스럽게 빛났고 두 손은 품위 있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양반 마님이라니. 피선주는 꿈속에서도 자신이 마님이라는 사실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통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앞에는 진상아와 전남진이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화려한 치장을 한 기생이었고 전남진은 기생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진상아는 무릎을 꿇고 기생들의 가락을 흉내내며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연신 진상아를 도와주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진상아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오만한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선주는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펼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내 재산을 훔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한 죄가 너무 무거워. 피선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남진이 갑자기 피선주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두 손으로 피선주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이 천한 종이 이 망할 것에게 현혹되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용서를. 그러나 피선주는 냉정하게 발을 떼며 전남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용서를 구하니? 피선주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진상아와 전남진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끌어내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진상아와 전남진은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피선주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피선주는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꿈이라도 통쾌하네. 내일은 현실에서도 제대로 보여줄 거야. 스스로 다짐하듯 내뱉은 말은 피선주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진상아는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상아는 끝없이 미끄러지는 낭떠러지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발밑은 자꾸만 흔들렸고 손을 뻗을수록 멀어지는 밧줄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 돼. 제발. 진상아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피선주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고 피선주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진상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잠에서 깬 진상아는 이마를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이마와 목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진상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지 이 불안한 느낌은?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건가? 사무실 한쪽에 있는 CCTV 모니터실에서 피선주는 조용히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손끝은 냉정하게 키보드를 눌러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조실 문 앞에 서 있던 진상아가 피선주의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고 전등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피선주는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차갑게 내뱉은 숨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USB에 저장한 피선주는 곧장 김소우를 찾아갔습니다. 김소우의 책상 위에 USB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김소우는 잠시 피선주의 얼굴을 보더니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진상아의 행동을 보며 김소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뒤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김소우는 고개를 들어 피선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말자고요. 김소우의 말에 피선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진상아에게 그동안 당한 거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거예요. 피선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하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김소우는 손을 들어 피선주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합시다. 고소 절차부터 차근차근 도와줄게요.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피선주는 김소우의 말을 들으며 약간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은 결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피선주는 집으로 돌아와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머릿속에는 진상아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공조실에 가두었던 일부터 사사건건 자신을 무시하며 자비를 떠넘겼던 순간들까지. 더는 못 참아. 이제 내 차례야. 피선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피선주는 법률 상담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진상아의 행동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히 명백하다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상아. 피선주는 집으로 돌아와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상아는 자신이 곧 맞이하게 될 폭풍을 아직 모르는 듯 평소처럼 진건축에서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선주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진상아의 오피스텔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그을린 듯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CCTV 영상을 봤다는 피선주의 말이 진상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불안감은 진상아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피선주의 SNS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진상아는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것은 전남진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전남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남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전남진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상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피선주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 공조실 CCTV 영상 갖고 날 고소할 거라고. 전남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상아의 말을 곱씹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남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상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러다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전남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뒤처리를 해달래?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진상아는 전남진의 차가운 태도에 경악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전남진, 네가 날 이렇게 배신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전남진은 무뚝뚝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당당했으면 알아서 해결해. 난 더 이상 너랑 얽히기 싫어.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진상아의 귀에 박혔습니다. 진상아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전남진, 네가 정말 나를 버리겠다고. 진상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피선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손짓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선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거야. 진상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 속에 담긴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스며든 빛조차 진상아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피선주의 복수와 전남진의 배신이라는 두 개의 칼날이 진상아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외벽은 우뚝 솟아 거대한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입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먹을 살짝 쥐었다 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길은 길고 험하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단단히 쥔 피선주는 곧장 담당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은 진상아 씨의 행동이 악의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겁니다. 피선주는 변호사의 확신에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날 진건 측에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상아의 악행이 드러나며 그녀를 향한 시선은 싸늘해져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진상아와 피선주가 마주했습니다. 진상아는 초조한 기색으로 테이블 끝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입술을 깨물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피선주, 이건 오해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진상아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손을 모은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피선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상아를 내려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네가 공조실에 날 가뒀다는 CCTV 영상이 오해라는 거야? 진상아는 한 발짝 다가오며 다시 애원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다 들어줄게. 우리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피선주는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진상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네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정당한 죗값일 뿐이야.
진상아는 피선주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우린 이렇게 끝나선 안 되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 회사, 이 자리. 다 잃으면 난 어떻게 하라고. 피선주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이라. 네 노력은 남을 짓밟는 데 쓰였잖아.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을 뿐이야. 그리고 피선주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진상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명심해. 진상아는 피선주의 말에 말문이 막힌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이제는 피선주의 결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며 싸움은 공식화되었습니다. 진상아는 회사를 떠나지 못한 채 점점 커지는 압박감 속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진상아에게는 이미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피선주는 홀로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상아, 지금껏 내가 참은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진건축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상아가 공조실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소곤거렸고 눈길은 진상아의 빈 책상을 향해 모아졌습니다. 진짜 진상아 팀장이 그런 일을 했대? CCTV 영상까지 있다는데. 이제 끝난 거지 뭐. 사람들의 대화는 진상아에 대한 실망과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진중배의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상아를 호출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긴장 속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진중배의 사무실 문이 닫히고 진상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앉아있던 진중배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때문에 진건축 이미지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알아? 진중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어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한테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진상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한 짓을 먼저 생각해봐. 직원을 공조실에 가두는 게 네가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 결과가 고소장이야? 진상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진중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 더 들을 필요 없어. 넌 오늘부로 대기발령 처리다. 당장 회사에서 짐 빼. 진상아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절박한 얼굴로 손을 뻗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이걸 바로 잡아볼게요. 하지만 진중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다. 그런데 너 하나 때문에 그 명성이 더럽혀지는 꼴은 못 보겠어. 진상아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중배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네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걸로 끝이다. 나가서 네 인생을 다시 생각해봐. 진상아는 사무실을 나왔지만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 진상아는 숨이 막혀 오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법정의 긴 복도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김소우와 함께 변호사를 따라 법정으로 걸어갔습니다. 긴장이 스며든 발걸음 사이로 피선주는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진상아와의 법적 다툼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진상아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초조한 눈빛은 그녀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손에 꼭 쥔 서류는 어딘가 허술해 보였고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피선주와 눈이 마주치자 눈가를 좁히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아직 안 끝났어. 두고 봐. 내가 너 꼭 다시 복수할 거야. 진상아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선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아를 응시하는 피선주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차분하게 입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지은 업보를 돌려받았을 뿐이야. 넌 이제 끝났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선주와 김소우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CCTV 영상, 진상아의 악행을 증언하는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그녀의 부당한 행동을 입증하는 서류들까지.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진상아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진상아는 계속해서 변명하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 진상아 씨는 공갈, 협박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벌금 500만 원을 명령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진상아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건 측의 사무실은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한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피선주의 설계는 한성 측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진건축 내부에서도 피선주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력과 노력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인정과 존경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책상에 앉아 도면을 검토하던 중 문득 지나가던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주 씨, 한성 측에서 설계 완성도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해요. 피선주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김소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우며 두 사람에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김소우는 피선주를 향해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선주 씨, 이제 걱정 말고 실력을 펼쳐봐요. 한성 측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선주 씨를 믿고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피선주는 눈을 크게 뜨며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우 씨. 이게 다 소우 씨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소우 씨가 제 편이 되어주신 덕분이에요. 김소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주 씨 스스로 증명한 거잖아요. 선주 씨는 충분히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